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풀면서 가끔 이제 언급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를 하려면, 특히 사주 공부를 하려면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만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사견이지만, 기본적으로 역학의 이론은요, 짧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식신은 어떤 거고 상관 어떤 거고 간단하게 그걸 가지고 보면요, 식신 하나만 가지고 뭐 한두 시간 끌고 상관 한두 시간 끌고 끝없이 이론 위주로 역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주를 푼다는 것은 수학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시험 볼 때 뭐 이론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를 주고 그걸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그 답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수학 시험 아닙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사주도 제가 볼 때는 사주 방정식을 푸는 거지 사주 이론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식신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상관에도 여러 가지 있고, 예를 들어서 인수만 해도 자격, 권한, 책임, 뭐 의무, 건강, 양심, 선비, 학문 뭐 이런 보통 한 열 몇 개가 쫙 따라다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열심히 이론을 공부한들 막상 사주 8자 나오면은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사주 강의가 이렇게 이론으로 계속 점철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유튜브를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유튜브에서 뭐 구독자 꽤 나오는 그러한 분들이 강의를 할 때 보면요, 케이스를 푸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시험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입장에서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2차 방정식은 AX4승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다, 뭐 이렇게만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X 스퀘어는 뭐고 X는 뭐고 이론만 계속 공부하는 거죠. 이론만. 자, 두 번째 여기서 보세요. 인수분해란 주어진 수를 몇 개의 인수를 고비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인수는 뭐고 분해는 뭐고 분해는 어떠고 주어진 수는 뭐고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기하학도 마찬가지고, 기하학도 보시면 점, 직선, 곡선, 면, 부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면 점이 어떻고요, 직선이 어떻고, 곡선이 어떻고, 면이 어떻고 맨날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 동영상 보는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히 산수 과목을 배웠을 겁니다. 아마 수학도 배웠을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할래도 수학은 일단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중학교 졸업해도 수학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 볼 때 과연 기하학은 뭐냐, 인수분해는 뭐냐, 뭐 점은 뭐냐, 곡선은 뭐냐, 이런 시험 문제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시험 문제 나오냐면 이걸 풀어라 해서 그걸 푸는 사람이 점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는 거지, 뭐 정관이 뭐고 뭐 정관에 어떤 게 있으며 뭐 편관은 뭐고 편관에 어떤 게 있으며 이거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한 달, 2달, 석 달, 6개월씩 끌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론을 가지고 6개월, 1년씩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강의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어떤 강의에 한해서는 제가 볼 때 거의 뭐 이론만 가지고 그냥 주장창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참 의문이 가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강의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사주 샘플 놓고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상당히 궁금해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샘플 푸는 게 거의 드물게 나와요. 그리고 이건 저의 주관적 생각인데, 푸는 방식을 보면은 참 기괴한 거예요. 기괴. 여러분들, 저는요 제 온라인 강의에서 케이스 사례 위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온 사주들, 여러분들 본인들의 친구, 친척들의 사주를 제가 강의 시간에 직접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과 편관과 식신상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주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주를 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보통 한 3개월이면 약간 깨달음이 오고요. 6개월이면은 조금 열심히 한 분들은 사주를 풀 수가 있어요. 사주를 풀 수 있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 생일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한 번 더 체크해 볼 때 그때 맞았을 때 그 시열, 그리고 그 시열이 역학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하면은 뭐 기존의 철학가보다 훨씬 나을 거라 봐요, 저는. 개업을 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 사주 역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개업을 하고자 해서 공부하는 건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자기의 기흉을 점치고 흉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그 흉을 피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깨달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역학을 해서 어느 정도 사주 풀 수 있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철학관 가서 듣거나 들 때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아, 저건 구라다, 아니다. 그걸 판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다가올 흉을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생각한 바에는 고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액땜이 되는 거예요. 늘 걱정, 근심하는 어떤 그런 섹터가 있다면요, 막상 그 타임이 오면은 그 일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에 대한 대비를 한다 이 얘기예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어떤 실천적인 준비도 하기 때문에 막상 그렇게 나쁜 운이 왔을 때 별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되려면은 그래도 이 명리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50대부터는요. 제가 작년인가에 기초 3일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서브노트한 걸 가르쳤고, 그때 들으신 분들이 관심이 계시면 지금 온라인 강의 들어와서 계속 팔로우업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 강의의 일부를 이제 동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케이스는 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수강생들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다. 사주를 딱 봤을 때 뭐 정관이 어떻고 편관이 어떻고 이런 얘기 100번 알아봐야, 100번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젊은 친구들이 뭐 정관은 어떻고요, 한 3시간 얘기하더라고. 30분 1시간씩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들 암기해도 소용없어요. 암기해도. 왜? 아니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관이라는 게 과연 사주마다 적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뜻도 다를 수 있어요. 사주마다. 근데 그걸 일륜적으로 이론만 열심히 공부한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갑진년, 이렇게, 갑진.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을해, 이렇게. 그 다음에 갑술. 그 다음에 병진, 이렇게 돼 있다, 사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인수인 거예요. 얘는 비겁이고, 그렇죠? 얘도 비겁이고, 얘는 식신이 되고, 얘는 뭐죠? 목토니까 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딱 멈춰준단 말이에요. 이론만 열심히 하면은. 그리고 이게 과연 이 안에서 인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인수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비겁은 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식신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이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이 인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오행이 뭔지를 찾아내고, 나한테 해로움을 주는 또 오행이 뭔지를 찾아내서 내가 앞으로 생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이 사주에서 제가 나한테도 유리한 건지 관이 유리한 건지, 또는 내가 결혼했을 때 순탄한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럼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한 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대로 마치 수학처럼 이렇게 이론만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꽝이에요, 꽝.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상학한수 2차 방정식 인수분해 기하 아무리 이론을 알아도 막상 문제 나오면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대입 수능 시험이 어떻게 나오죠? 이론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나와요, 문제풀이가. 마찬가지로 사주 명리학도 결국 뭡니까? 이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어떤 사람이 왔어 이거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모든 강의의 중심은 케이스로 가야 된다. 케이스, 사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MBA 클래스에서 하버드가 케이스 스타디 위주로 간 거예요. 현실적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것이 바로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이론들만 열심히 공부하시면요 시간 납니다. 그걸 꼭 인지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사례를 푸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뭐 알다시피 사례 푸는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잘 아는 분이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강의가 유용하다는 이 홍보성 발언을 하게 된 거고, 뭐 홍보죠. 그렇죠. 뭐 제가 꼭 돈 벌자는 게 아니고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 케이스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케이스를 풀 때는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바로 뽀근나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 케이스 스타디 간다는 거는 특히 역학하는 강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왜? 아니, 늘 틀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럼 다 뽕나거든, 실력이. 근데 저는 자신있게 케이스로 간다, 이 얘기예요. 제가 그동안 올린 동영상이 거의 7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제가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보다 역학 공부는 이론 공부가 아니고 이론은 짧게 간결하게 알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한테 다가올 흉을 피하고 어떻게 해서 나한테 다가올 길을 더 확대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동안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나불나불 공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케이스를 풀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그 정통선은 바로 뭐다? 적천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적천수는요, 이론이 짧게 나오고요, 주로 케이스를 푸는 거예요, 케이스를. 거의 케이스 한 300개 이상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백 년 전에 그 역학의 달인이었던 유기라든가 임초순환 이런 분들이, 그렇죠? 명리학을 터득하는 비결은 뭐다? 케이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할 때 뭐 이런 구조구조한 뭐 정관이 어떻고 평관에서 정제가 어떻고요, 뭐 일주론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간단히 알고 어떻게 대입하냐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시하면서 제가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그 온라인 강의 관심 있으면 제가 간단히 또 얘기한다면은 월 수강료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 신청하셔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내가 클래스에 한번 오고 싶다 하면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돼요. 돈 더 받지 않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강의는 일단 라이브 강의를 하고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이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급한 있어 못 오신 분들도 그냥 편하신 시간에 보시면 돼요. 새벽이든 밤늦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